자, 10페이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들. 자,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좀 전에 우리가 공간 인지라든가 장소감 또는 뭐라 그랬죠, 선생님들? 심상지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먼저 이걸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봐봐. 심상지도로 알아본 초등학교에 자 뭐라 그랬죠, 선생님들? 공간 인지란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인지하면 기억나는 사람 누구야? 삐아제지. 결국 이거야.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어디에 플러스한 거야? 사회과의 공간에 플러스하는 거야. 공간에. 이게. 그럼 선생님들 요거 이 공간인지 이거 이 그림 보면 미술과로 하면 선생님들 막 원근감도 표현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게. 자 그럼 봐봐 여기. 선생님 A하고 B 보실래요? A, B. A가 그린 거, B가 그린 거. 이게 무슨 지도야, 선생님들? 심상 지도죠. 지금 딱 봐도 누가 훨씬 더 공간인지 능력이 발달된 것처럼 보입니까? 봤을 때? A야, B야? 그렇죠. B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게? 그럼 봐봐, 이제. 이게 지금 심상지도란 말이에요. 심상지도. 근데, 이게 봐봐. 심상지도는 무엇을 분석하는데? 공간인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말이었어요. 공간인지. 그럼 선생님 우리가 공간인지라는 건 선생님들 자 붙여봐봐. 방위인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방위. 그럼 이제 방위하면서 동서 남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에 동서남북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애가 있을 것이면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할까? 생각나는 대로 뭐 동쪽이 이게 서쪽이 있고 막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럼 공간 요소도 늘어나더라. 지표물, 통로, 결절, 장소의 특성,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하기도 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선생님 거예요. 아, 심상지도는 애들의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좋은 자료다. 공간 인지 능력.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공간 인지. 자, 선생님 그걸 보셨으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그럼 이제 그 방금 공간 인지에 제일 먼저 선생님들 방위가 나왔어 안 나왔어? 방위가 나왔었지. 방위 이게. 그럼 이 부분은 선생님들 과학과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방이라는 건 선생님들 우리 뭘 말해? 동, 서, 남, 북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근데 선생님들 기준점을 뭘로 보는 거에 따라서 동서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좀 대표적으로 이거 기억나요? 과학과에서 지구 관측자 모형.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디 봤을 때 지구 우리를 봤을 때하고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와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지구 관측자 모형이잖아. 관자는 항상 어디를 보고 있더라? 우주 쪽. 그래서 무슨 쪽? 동서남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야? 남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는 동서가 항상 뭐해? 바뀌어 있다 했으면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위치를 나타낼 때 방위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게 뭘까? 중거야. 이 중거가 선생님들 중등 임용고사에 한번 나왔습니다. 중거. 중거란 말이 중요해. 중거 체제는 개인이 공간 내에서 위치를 표상할 때 사용하는 참조 체제로서 애들의 위치 인지 발달은 중거 체제의 발달로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자, 위치 인지 발달. 자, 머릿속에 좀 전에 이거 기억나? 상대적 이치가 있고 뭐가 있었어? 절대적 이치 있지? 요거 이제 중거 체제로 선생님들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중거 체제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위치를 설명할 때 그냥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해 본 거야, 선생님들? 자신을 중심으로 공간을 설명한다 했으면 그 말이야. 이게. 지가 왼쪽으로 와라. 야, 왼쪽 보여? 왼쪽으로 와라. 오른쪽으로 와라. 자기가. 그럼 친구한테 위치 설명하면 이게 친구가 잘 따라와 못 따라와? 잘 못 따라오잖아. 자, 그러면서 둘째 봐봐.
고정된 무엇? 중거체제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 구체적 조작기. 자, 무엇을 중심으로? 고정된 무엇? 지표라고 있어, 없어? 있지. 고정된 지표.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한 것이다, 선생님들? 야, 무엇을 바라보면서 노량진 경찰청을 바라보면서 동쪽, 서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고정된 중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좌표적 중거체제란 말 있을까, 없을까? 공간을 자신과 무엇? 분리해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더라. 자, 좌표체제. 그럼 방위에는 선생님들, 절대하고 뭐가 있어? 상대. 절대적 방위는 뭐야, 선생님들? 무엇을 기준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 방위. 상대적 방위는 뭘까요? 다른 곳의 관계에 대해서 가변적, 상대적인 방식으로 위치를 뭐하더라?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대적 위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상대적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란하고 누구랑 전쟁하고 있습니까? 미국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파병 찬성이야, 반대야, 선생님들? 우리나라 지금 벌써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3명 있던데.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실은 애매한 문제인데. 그럼 비행기에 폭격을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때의 좌표책에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찍어줄까? 그때의 좌표는 뭐야, 선생님? 여기서 지금. 좌표적 중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3학년은 고정된 중거체제를 사용하더라. 고정된 지표물로서 이제 오른쪽, 민쪽, 아래. 그래서 상대적 방위로 위치를 뭐하더라? 설명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방향을 기준. 봐봐, 선생님. 그러니까, 야, 앞에 경찰서 보여? 경찰서를 보고 오른쪽. 근데 이건 누가 보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야? 내가야, 내가. 이게. 절대적 방위는 뭐야, 선생님들? 4학년 1학기. 절대 방위를 사용하여 지형 지물의 위치. 절대 방위는 선생님들 뭘 기준으로? 북극성을 기준으로 설명한단 말이었어요. 아주 지리에서 선생님들 중요한 말들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중거 체제야. 방위를 나타낼 때 참조가 중거 체제야. 자, 그래서 공간 인지하면 누구 기억해야 돼? 삐아제. 자기 중심적 중거. 그 다음에 무엇? 고정된 중거. 그 다음에 무엇? 좌표적 중거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지리적 상상력 봐봐. 주관적 관점의 자신의 사적 지리인 배경식과 선행경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리, 공간, 장소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리적인 무엇?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상상력? 지리적 상상력. 배경식, 선행경을 바탕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리, 공간, 장소를 뭐하더라? 인식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지리적 상상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으니까 어디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에 따른, 그 봤습니다. 하트가 무엇? 무엇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캐트링이라는 말이 있고, 선생님, 그 다음에 무엇? 삐아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까지 초등은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상대하고 뭐하고? 절대. 실제 그러니까 지도서에, 교과서에 우리가 애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상대하고 뭘까요? 절대를 가지고 많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 학자를 보자면 선생님들, 하트와 무엇은 선생님 봐봐. 자기 중심도 고정된 중거 또 무엇? 추상적 중거. 뭐가 똑같아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삐아제 봐봐. 형상적. 자기 중심적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입지를 점으로 파악하고 분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 자신과 대상과의 연결 위주로 관계를 이해하더라. 투영, 형태와 입지에 대한 인식이 발달해서 타자 중심적으로 발달해 가더라.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 사물의 입지를 파악하더라. 유클리드, 형태와 입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계, 추상적 중거를 이용하여 표현해 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캐트링 보십시오.
지도 그리기를 바탕으로 이제 위상, 투영, 기하학적 관계, 위상적 관계를 장소들 간의 관계를 자기를 중심으로 연결한 것이다. 투영은 타자 중심적 관점으로 파악함으로써 이게 정향, 축척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조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또 건물을 또 뭐 하더라 선생님들?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음에 기하학적 관계, 추상적인 중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한다. 결국은 선생님들 대부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놓자. 자기 중심적 중거, 그 다음에 뭐 고정된 지형, 지물, 그 다음에 좌표적 중거, 요걸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조하면 공간 조망력. 그러니까 위의 자리를 뭐 한다? 내려다본다 쓰면 그 말이야. 이게 항공사진을 통해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공간 요소. 도시의 경우 도로, 건물을 중심으로 공간 정보를 분류해 볼 수 있고, 공간 구조 이해력, 위치, 거리, 형태, 관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심상지도는 봤고, 상상력도 봤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옆에 뭐 로컬 시민성, 능동적 시민, 능동적 시민과 로컬 시민성 읽어보시고, 자, 소속감이란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우리 결국은 봐봐.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겠지. 그다음 우리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 없어? 결국 이게 뭐야? 향토의 그 다음에 무엇? 국토의 인류의 봐봐. 공간적 스케일이더라. 향토의 국토의 인류의더라. 결국은 이거지. 봐봐 선생님들. 장소감이었잖아. 이 장소, 그럼 이거 기억났어요? 다중 스케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 시민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시민인 것도 뭐해? 세계의 시민이기 때문에 장소감이 결국은 이제 뭐야? 향토에, 그 다음 국토에, 그 다음에 무엇? 인류에까지 뭐해?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체성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정체성. 장소 기반적이더라. 그래서 지역 정체성, 국가 정체성, 그다음에 뭐 글로벌 정체성.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출발점 결국은 뭐야? 그럼 이거요. 향토회가 없는 사람이 국토회가 있을까요? 안 되겠지. 그래서 향토에서 국토회, 국토에서 무엇? 인류회. 근데 이것은 다중 스케일이다. 상호 뭐가 돼 있더라? 복합적으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다중 스케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 여기서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 여러 가지 정보를 뭐라 그래? 지리 정보. 이게 그 맨 위에 봐봤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로 뭐해? 컴퓨터 데이터로 변형하여 효율적으로 무엇? 나타낸다라고 있어 없어? 있잖아. 거기에. 그럼 이제 이 지리 정보는 과거 인쇄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있습니까? 인쇄 형태로 이용하던 지리 및 지도 및 지리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리 정보라고 합니다. 지리 정보. 그러니까 이 지리 정보,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이게 오늘 만약에 우리가 경복궁을 가고 싶어. 그러면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뭘 찾아야 돼? 경복궁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면 서울의 경복궁은 종로에 뭐 한다? 위치한다. 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임용을 경기로 했단 말이야, 경기. 그럼 경기도는 살기가 좋을까? 경기도의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여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있겠지. 그럼 경기도의 지형, 기후, 인구, 산업 등을 또 여기 제시되어 있을까 안 될까? 나와 있겠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정보? 이게 이제
앞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공간이잖아. 자, 방금 제시한 거 뭘까요? 속성이야, 속성. 속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역은 뭐더라, 뭐 부산역과 고속철도로 서로 KTX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어떤 교통로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뭐가 될까? 관계. 그러니까 이런 자 공간, 속성, 관계 정보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 외국 여행 갈 때 그 나라를 치면 기후, 그래프, 수도, 인구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선생님들. 옛날에는 이게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겠지만 옛날에 저 자취할 때 방어도로 갈 때 그때는 부동산이라고 하다가 복도방이라고 말하거든. 가면 이런 컴퓨터가 없어요. 뭐가 있을까? 지도 큰 거 하나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아저씨들이 뭐 할까? 여기에 방을 얻어라, 여기에 방을 얻으면 학교와 여기가 너무 가까우면 친구들이 뭐 하더라? 맨날 찾아오니까 조금 뭐 떨어진 곳에 방을 잡아라 라고 해서 막, 근데 또 교통이 좋아야 되고 치안이 좋아야 된다 막,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을 얻을 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리정보입니다. 저도 올해 딸이 처음으로 자취하는데 요즘은 부모들 해줄 필요도 없더라고요. 지네들이 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아빠 여기가 좋은 데래, 여기 잡아야 돼. 근데 어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뭐라 하냐면 지네 엄마한테 4월달까지만 살고 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드디어 2개월 살면서, 아니, 지금 2개월이 아니구나. 2주 살거든. 3월달부터 했으니까 2주 살면서 집에 소주를 알았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끝나면 뭐해. 20살짜리가 집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대, 이게. 뭐 떠들면 안 되잖아요. 옆방 다 시끄러우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경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리정보란 말. 지리정보 시스템. 수집, 분석, 가공하여 적용하기 위한 설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봐보세요. 축척, 좌표값, 등고선, 교통정보, CCTV, 날씨 쭉 나와 있잖아. 거리, 면적,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걸 나중에 선생님들 뭐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정보, 무슨 정보, 무슨 정보? 뒤에 나올 거예요, 선생님. 쓸 필요는 없고. 방금 전에 했잖아, 제가. 무슨 정보가 있더라? 공간,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관계. 자,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봐보세요. 공간. 좀 더 기억나죠, 선생님들? 뭐, 점, 면이란 게 있잖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속성, 지리정보 시스템. 여기 봐보세요. 위치 자료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속성 자료를 연계해 시각한 시스템을 말하더라. 위치 자료, 그 다음에 뭘 기초하다? 속성 자료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공간이나 또 무엇? 속성이 되겠지, 이게. 자, 근데 지금 이제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 이거, 원격 탐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중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적의 단순 조작만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갱신하는 일도 쉬워지면서 기존 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 인공위성의 활용은 원격 탐사를 통해 효율적인 지리자료 수집이 가능해져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극과 남극, 바다와 땅속의 정보도 상세히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저장해서 분석할 수 있더라. 가끔 쓰면 세계의 미스터리 보면 뭐 남극이나 북극의 수심 속에 뭐 무슨 뭐가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데 뭐 구글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뭐 남극에 피라미드가 나오고 막 그거 보셨나요? 저는 일할 때 항상 그런 거 틀어놓고 합니다. 보니까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것을 TV에는 다시 한번 우려먹고 하다 보면 다 똑같더라, 내용. 다 이게. 그게 다 어디서 가는 게 원격 탐사 때문에, 원격 탐사. 알아둬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들 원격 탐사 다시 나와 있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혹은 항공사진을 통해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격 탐사라고 하더라. 자, 원격 탐사 개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원격 탐사를 통해 봐보시면 적조, 플랑크톤, 오염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더라. 넓은 지역에 관한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더라. 넓은 바다를 실제로 조사할 때 매우 오랜 기간 항해하며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을 하려면 같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더라. 자, 원격 탐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강현실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선생님들? 그렇지. 가상현실, 다른 교과에도 나왔으니까 이거 증강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이미지를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학습. 같은 의미의 견학해 볼 수 있다. 좀 전에 답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답사.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봐라.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2022년 선생님들 어떤 개념을 추가했더라? 아동 친화적 환경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동이 뭘까? 살기 좋은 곳이.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이어야 돼? 애들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곳이 이게. 여기 봐, 그렇죠.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동의 삶을 증진하기에 노력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뭐라고 한다? 아동 친화도시라고 한다. 그 개념 정도는 알면 되지. 아동 친화도시. 그래서 오른쪽에 어린이 문화공간, 교육, 경제, 사회, 환경적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쌤들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거 새로 지을 때 초등학교 사이에 쌤들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도서관. 근데 무슨 도서관이야? 어린이 도서관. 그럼 거기 애들이 만나죠. 애들만 만나요? 누구 만날까? 엄마들 같이 만나. 그럼 애들과 부모가 애들이 서로 뭐 할까? 대화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집 애도 만나 안 만나? 만나죠. 서로 엄마끼리도 뭐해?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그 이제 그 바로 그 옆에 또 뭐가 하나 있어야 될까? 병원 있어야겠지. 이게. 자,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건 읽어보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또는 친환경성을 뭐하더라? 중시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막 바닥이 시멘트면 뭘로 바꿔요? 다른 걸로 바꿔주잖아. 예. 그래서 어떤 개념 기억해라? 그렇지. 아동 친화 도시야. 아동 친화 도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력적 무엇? 환경 학대법 이론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출발점으로 우리 지역 그다음에 무엇? 여러 지역. 자, 우리 지역, 여러 지역, 우리나라 세계. 출발점은 애들이 지금 뭐야? 직접 경험하는 생활권을 출발점으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 확대법인데 좀 전에 이거 기억나? 차를 통해 무엇? 이동한 것까지 하니까 지역의 범위를 뭐해? 다른 지역까지 뭐해? 확장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여기 제시했습니다. 여기 뭐 100%다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 있고 또 우리 족보법칙 있잖아요. 거기도 기출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 단원과 관련된 기출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단원별로 이제 이것을. 그럼 이제 14하고 선생님들 15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가 과거에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았어요. 이 문제가. 일단은 여기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생님들 굉장히 우리가 사는 곳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리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지리의 출발점이야. 이 부분이. 그러면 이 공부할 때 방금 전에 선생님들 환경학대법에 무엇? 탄력적 적용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있죠.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걸 묶었어. 내용, 조직, 원리. 이것을 묶은 건데 제일 이제 우리가 볼만한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생님 그러면 교육 과정에요. 장소감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건 언제일까? 교육 과정에. 장소감이 제일 먼저 등장한 거. 교육 과정에서. 2015입니다. 그래서 2015가 적용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났을까? 장소감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야. 이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문제 봐보세요, 선생님들. 선생님, 우리 고장이란 말 이제 잘 안 쓰죠? 다 뭘로 통합했어? 지역. 자, 지역 등 어떤 것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무엇을 그려봐라? 심상지도, 공통 차이점.
선생님께 작성한 수업 계획을 보니 고장의 주요 명소와 세계의 명소. 선생님 요거 하면 앞에서 이거 기억나? 랜드마크.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심상들을 그린다고 그랬잖아. 있던데 고장과 지역 범위 내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이걸 보면 선생님들 김 교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 구성 원리는 뭐예요? 환경 확대법이야. 김 교사는 그거야 그거. 왜? 뭘 보고 알 수 있어? 고장과 지역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물리적 거리보다는 무엇? 경험적 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경험적 거리 하면 예를 들면 뭘까 선생님들? 여행 또는 무엇? 인터넷. 그러니까 여행이나 인터넷으로 이미 뭐 했을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명소, 다른 나라의 랜드마크도 뭐 했어 선생님들? 경험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이 교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 구성 원리는 뭐가 된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환경 확대법의 탄력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그럼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자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내용 구성 원리는 뭐가 있습니까? 탄력적 환경 확대법 또 나서는 교육과정 또 이 통합의 원리 또 그렇지 지역 관리 딱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 번씩 다 모아본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의 전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 지역이고 거기에 어떤 장소가 있는가. 이건 선생님들 질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 일반사회 파트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무엇? 내력. 그러니까 지역은 무엇과 무엇이 통합되어 있는 장소예요. 지리, 역사, 일반사회가 무엇? 통합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봐봤어요.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지리, 역사, 정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통합. 주제 중심의 통합 아니면 통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 중요해. 지역화. 그럼 봐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 선생님들. 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 부분을 지도할 때 결국은 이 단어는 자기가 발령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당연히 차이가 있지. 왜? 남양주면 뭘 공부해야 돼? 남양주를 공부해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지역화의 유형에는 뭐가 있더라 선생님들? 내용의 지역화가 있고 무엇? 방법의 지역화가 있더라. 이거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는 뭐야 선생님들? 자, 도시 문제의 일반적 특징. 이게 이제 공통된 목표라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뭘까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 수단이 바로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무엇? 가까운 지역을 뭘로 하더라? 수단으로 해서 그걸 지도할 수 있다 없다? 지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방법의 지역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해봐. 그 다음에 그 뒤에 갔습니다. 중등 문제야. 중등 문제. 여기 봐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중등 문제. 인본주의, 인간주의 지리학은 장소의 점유자인 사람을 배제한 연구는 현실의 반쪽만을 보여주고 있더라. 인본주의 지리학자의 투안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물리적인 무엇이 장소가 되더라?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장소가 되더라. 장소. 그와 같은 장소 경험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갖게 되더라? 장소감. 이것은 투안이 탐구하고자 했던 대상인 장소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님을 뭐하더라? 의미하고 있더라. 근데 렐프라는 사람은 가로라는 개념을 통해 장소의 획일화 현상을 비판하였다. 디즈니화와 박물관화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놀이공원 가봐. 되게 비슷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비슷하잖아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공간, 장소감, 그 다음에
장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리을. 자, 리을의 의미. 장소의 무엇? 획이라. 획이라요, 획이라. 결국 다양한 경관이 점점 뭐하더라? 줄어들고 있더라. 선생님, 그 말이잖아. 이게. 야, 아주 선생님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이 문제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70년 무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억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 개념은, 자, 사람들이 주변에 대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머릿속으로 무엇? 도식화되어 있는 이미지. 자, 여기까지 하면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삐아제의 무엇? 인지 발달로도 많은 아이들을 끌어왔더라. 자, 지리학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더라.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의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니은을 통해 사전학습 정도 현재의 지각 상태, 지각 능력에 관한 지식을 파악하기도 했다. 또한 니은은 기억 영향을 주는, 자, 가까운 지역, 먼 지역을 지각하는데 장애 요인과 한계가 무엇인가, 또 집, 학교 등과 같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의 보다 재현,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게 뭐가 돼 이제? 심상지도. 그러니까 우리 공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더라? 심상지도. 그러니까 앞에 요거잖아요. 요거 11페이지 있습니까? 11페이지 공간 인지라고 있어 없어? 있죠? 공간 인지 발달.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아주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옆에는 그 2015지만 그래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쌤 제시한 건데, 우리 공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2015년에 봐보세요. 장소하고 또 뭐? 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는 봐봐. 이게 지금 공간 분석인데, 봐. 여기 봐봐. 지리정보 수집과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은 현상, 사건을 분석, 해석하고 추론하는데 뭐 하더라? 필수적이더라. 요게 올해 임용사 문제였어요, 선생님들. 선생님, 이것을 이때 필요한 능력을 뭐라고 할까? 도의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지리적 도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뭐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지도, 읽기, 지리정보. 그래서 올해는 뭐 물었습니까? 지도, 읽기 능력 물었잖아. 이게. 그래서 한번 쌤 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 지도 강론에 무슨 지리 있었어? 사적 지리하고 뭐하고? 공적 지리라는 말이 나와 있었잖아요, 쌤들. 그럼 이미 중등은 이게 시험에 나왔어.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에는 인간주의 지리교육과 실증지리 지리교육이 있습니다. 자, 인간주의 지리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소감 나누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학생 활동 중에 인간주의 지리교육과 관련된 모습을 관찰해서 어떤 방법을 보여줄 것인가? 체크리스트. 자, 여기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봐, 각자 선생님들. 체크리스트. 체크하십시오. 자, 이게 장소감 나누기 뭐야?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인가 뭐야? 예,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봐보면 이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만 사용은 이정입니다. 1번 항목은 삭제하는 게 좋네요. 예,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왜 1번 항목은 삭제해야 됐어, 쌤들? 자, 요것을 봐봐. PN의 지리 분류에 대비되는 용어. 기억가. 그럼 기억이 뭐죠, 쌤들? 인간주의하고 뭐하고? 실증주의라고 있어, 없어? 요걸 봐야 되겠지, 쌤들. 그럼 봐봐. 인간주의 하면서 무슨 지리? 사적 지리. 실증지리 하면. 그렇지. 공적 지리야. 실증. 실질적으로 뭐가 가능해야 돼? 증명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타입과 역량. 우리 초등은 아직 안 나왔는데 중등 이미 나왔죠. 요거 할 때 지금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 자신의 결의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뭐가 될까? 그렇지. 의사소통 및 협업.
좀 시험에 내기 굉장히 뭐예요, 선생님들?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이거,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무슨 지리교육이야? 인간주의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보니까 선생님들 뭐가 빠져야 돼? 여기에 빠지는 거야. 만약에 실증주의라면 2번, 3번, 4번이 뭐 할까? 빠져야 되겠지. 그래서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가 선생님들 뭐의 출발점? 그렇지. 지리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사회과의 선생님들 3학년 1단원 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